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저희와 함께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쉬고 오늘도 생방으로 저희는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허잼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홍선우입니다. 광복절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잘 보냈습니다. 네. 만세도 하고 만세도 흑기도 하셨어요. 네, 걸고. 좋습니다. 네, 우리는 하루 쉬었지만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이제 흘러갔는데 이번 주에 지표 발표가 중요하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뭐 생산자 물가지수부터 해서 우리 쉬는 동안에 이 밤 사이에 뭐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간밤에는 또 소매 판매 맞아요. 지표까지 다 그래도 시장이 걱정하는 바를 좀 잠잠하게 잠재워주는 지표로 발표가 됐고요. 간밤에 미국 시장 흐름도 좋았고 우리도 나쁘지 않게 지금 시장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금요일은 네. 왠지 좀 기분이 좋잖아요. 아, 그렇죠. 주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시장을 보니까 네. 아침에 2700 야금야금 한번 도전해볼까 하는데 네. 지금 또 오락가락하는 네. 것 같거든요. 네. 어제 하루 쉬고 왔는데 하루 쉬었다고 또 선배님 보고 싶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도요? 아니 다른 분들에서 다른 분들이 네. 저는 선배님을 이렇게 자주 쳐다보는데 선배님은 저한테 이렇게 시선을 잘 안 주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어떻게 이렇게 방송을 합니까? 그렇죠. 네, 그래. 저는 오늘도 우리 선배님 바라기 네, 열심히 따라가보도록 그러니까 안 하겠습니다. 하다가 방송 들어오니까 막 이러네요. 오늘 제가 많이 쳐다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분석도 해볼 텐데 두 분 모셔봤습니다. 모셔봐야 될 텐데 저희가 모신 게스트분들 중에서 굉장히 영합니다. 말씀드렸더니 네. 부인하지 않으시고 맞습니다라고 해주셨거든요. 네, 점수입니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광주에서 오셨어요. 김대문 어드바이저님 먼저 인사 한번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NH투자증권 광주금융센터에서 자산관리를 맡고 있는 김대문 어드바이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나은경 어드바이저님 인사 한번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주금융센터 나은경 어드바이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이 같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주 저희가 금융센터. 네. 네. 오늘 좀 합을 굉장히 좀 다른 분들보다 더 잘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수 있도록 노력 한번 아, 해보겠습니다. 네. 김대문 어드바이저님은 네. 다른 질문인데 어릴 때부터 이름에 관련된 별명 좀 많지 않았어요? 안 그래도 네. 제가 이제 큰데 문문자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약간 뭐 큰 문이다, 뭐 대문이다 이런 놀림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아, 진짜 네, 네, 원래 네. 어릴 땐 이름 가지고 맞아요. 하잖아요. 이게 어렸을 때는 좀 상처가 되기도 아, 했는데 정말? 이게 좀 커가다 보니까 네. 지금은 뭐 무덤덤합니다. 근데 한 번 듣고 안 까먹을 것 같아요, 이름이. 그러니까, 절대. 실제로 고객님들께서도 네.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 네. 김대문 어드바이저님. 저도 어릴 땐 홍당무였던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하잖아요. 홍 씨는 다 홍당무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죠? 네. 네. 나은경 어드바이저님은 지금 긴장 안 되시죠? 괜찮으시죠? 굉장히 분위기 너무 어때요? 돼가지고. 아, 진짜? 네. 저희 얘기하는 거 안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본인 멘트만 지금 계속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조금만 있으면 네. 다 또 편하게 풀릴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좀 해볼까요? 네. 일단은 지난주 저희가 뭐 블랙먼데이 두 분도 뭐 워낙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시장 변동성이 크잖아요, 요즘에. 근데 또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두 분은 또 시장 흐름 어떻게 읽고 계신지 먼저 김대문 어드바이저님 분석을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사실 저번 주에 굉장히 큰 하락으로 대부분 고객님들께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으셨어요. 특히나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좀 이번 주 주식시장에 대한 리뷰를 간단히 좀 해보자면 네. 사실은 이번 주 주식시장은 미국 경기 침체 우려 완화하고 엔화 움직임에 주목을 하면서 네. 실제로 되돌림이 조금 나타나기는 했었습니다. 이제 주요 경제 지표, 이제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물가나 고용, 소비, 생산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네. 이제 시장의 해석과 주가의 반응이 좀 엇갈리는 장세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일까지는 사실 월초 하락의 일부를 만회하고는 있지만 주식시장의 추세적인 반등 구간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웠는데 어저께죠. 이제 미국의 소매 판매,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와 같은 이제 실물 지표 서프라이즈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주목해 볼 수 있는 점은 어제 월마트가 실적 발표를 맞아요. 했는데 네. 장중에 주가가 한 6.6% 정도 오. 급등을 했습니다. 그 근거에는 이제 다음 분기 실적의 가이던스라고 하죠. 다음 분기 업황이 좀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왔고요. 네. 아무래도 미국은 소비로 굴러가는 그렇죠.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소비의 최전선에 있는 월마트 기업들의 어떤 이런 실적 개선세는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이제 추가적으로 달러엔 환율도 이제 149엔대로 올라오고 네. 빅스 지수도 저번 주 이제 위기를 맞기 전 수준까지 좀 돌아오면서 네. 이제 시장이 조금 안정화될 수 있는 근거들은 많이 마련된 것 같아요. 네. 이제 하루하루 이 지표들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한 장세가 나타나고는 있는데 이제부터는 8월 초에 하락으로 발생한 손실분들에 대한 만회의 전략을 좀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네네. 네,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좀 시장 대응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여전히 이런 실물 경제 지표를 보면서 데이터에 기반한 시장 대응은 좀 필요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좀 관망을 해야 한다라고 보는 분들도 좀 계시는데. 사실 시장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아. 의견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번에 하락의 원인이 경기 침체에 가장 크게 있었기 때문에 이 침체가 어느 정도 거치는 네. 데이터들이 나온 순간부터는 조금씩은 다시 이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굉장히 목소리가 나긋나긋 빠져들 것 같아요. 그래도 하실 말씀은 네. 차분하게 다 해주시는 저런 분들이 무섭잖아요. 그런 감사합니다. 특징을 또 저희가 읽을 수 있었고 네. 시장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정말로 나스닥이 또 2%대 올라줬고 네. 상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을 했고 엔비디아가 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요. 120달러도 다시 한번 또 회복을 하면서 시총 네. 3조 달러 다시 한번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이게 이제 국내 시장까지 훈풍이 어느 정도 이어질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네.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음. 나은경 어드바이저님, 네. 시장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이번 주 일단 주가 흐름을 좀 네. 지켜보면요. 네. 물가 상승 압력이 이제 낮아지면서 연준이 고용과 경기 방어를 위해서 큰 부담 없이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증시 상승의 동력으로 좀 작용하였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IT 업종과 성장 섹터가 강한 상승 탄력을 또 보였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네. 것처럼 어제 미국장도 이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87% 상승했고 또 네. 엔비디아가 4.05% 상승하면서 나스닥 상승을 좀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증시의 경우에도 이제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돌아온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반도체 테마에 좀 집중적으로 유일이 되고 있고 또 실제로 24년 7월 이후 이제 반도체 테마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감소하던 외국인 누적 순매수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또 특히 AI 관련 반도체 이제 수요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점은 이러한 상승세가 한동안 좀 유지될 거라는 그런 이제 전망을 좀 지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오늘 국내 시장도 대표적인 반도체 관련주인 네. 삼성전자 또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가 장 초반부터 좀 강세를 보이고 네.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또 이렇게 기대를 하죠. 20만 닉스 가나? 8만 전자 가나? 실제로 또다시. 좀 어떻게 보고 네. 계세요? 뭐 전망치가 좀 밝은 느낌일까요? 어, 반도체주가 워낙 또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8만 전자, 20만 원 닉스. 이렇게 닉스. 닉스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전고점까지는 좀 무난하게 좀 달성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도체주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사실 네. 두 분께서 나름대로 이제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신 섹터가 맞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 이게 얘기를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네.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큰무님. 선생님. 왜 좋잖아요. 예, 너무 좋다. 기억이 잘 되실 거예요. 네.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사실. 네. 큰문 씨 얘기 좀 해주시죠. 사실 네.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도 좀 고객님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네. 이번 하락장에서 많이 빠진 낙폭 과대주를 조금 담아야 되는지 네. 안 그러면 분명히 하락장에서 또 회복이 빨랐던 업종들도 있거든요. 이런 종목을 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좀 많이 주셨어요.
있어요. 사실은 이제까지는 조금 데이터를 좀 지켜보면서 보수적으로 대응을 좀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생각을 단순하게 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네. 어차피 주식은 이제 이익의 함수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익이 증가하는 업종에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작년에는 이 비만 치료제라는 게 맞아요. 굉장히 시장이 큰 화두였잖아요. 올해도 그렇지 않아요? 올해도 네, 마찬가지로 네. 이어지고 있고 네. 뭐 2030년까지 뭐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은 더 커질 걸로 네. 보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에서 대표적인 두 회사가 있는데 네. 이제 일라이릴리하고 노보노디스크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일라이릴리는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주가가 한 250% 이상 오. 상승을 하면서 뉴욕 증권거래소 시가총액 1위를 현재 달성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시장이 커지고 이익이 증가하는 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된다면 조금 더 변동성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특히나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섹터는 이제 방산하고 미용기기하고 바이오 섹터 움직임에 조금 네.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개별 종목단에서 들어가서 보면 이제 무수히 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현실적으로 종목을 분석하고 고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바스켓 투자, 액티브 ETF와 뭐 이런 유형의 ETF 투자를 통해서 해당 섹터에 조금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했고요. 전에 좀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네. 이제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셔 해서웨이 봤어요. 2분기 포트폴리오가 공개됐는데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이걸 따라서 투자할 수는 없지만 조금 배우 의미 있는 점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신규로 매수한 종목들이 이제 화장품하고 이제 방산에 포함되는 항공우주 쪽 미국판 올리브영이라고 하더라고요. 알타뷰티라고 네. 하죠. 네. 이제 그쪽에 신규 편입이 들어갔고 이제 빅테크의 일종인 애플은 조금 네. 비중을 줄이고 뭐 신용카드 회사와 주택 건설 회사 쪽 비중을 많이 줄였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이유는 이제 고금리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뭐 신용카드 연체율이라든지 이 이자 부담을 버티지 못한 기업들에 대한 어떤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축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이제 여기서 좀 방산에 대한 의견을 조금 더 네. 깊게 드려보자면 사실은 방산에 돈을 쓰는 주체는 국가잖아요. 국가의 국방비는 대체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더욱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뭐 최근에 중동 리스크, 그 다음에 뭐 남중국 해역의 갈등처럼 이런 세계가 분단화되면서 이 현상은 더 가속화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부가 돈을 쓰는 주체이기 때문에 정부는 경기 침체와 무관하게 방산 지출을 늘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적인 환경에 놓여 있는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 굵직굵직한 방산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수출도 잘하고 있고 이제 정부의 수출 지원 프로그램과 좀 엮어가지고 이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방산 쪽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미용기기 쪽은 사실은 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좀 연결되지 않나 예뻐지고 싶어요. 싶고. 네, 맞아요. 네. 사실 누구나 다 젊어지고 싶고 예뻐지고 싶고 멋있어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강해질 욕구다라고 보여집니다. 요즘에는 자기 관리가 대세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런 미용기기 산업도 어쨌든 구조적으로 좀 시장이 커가는 산업이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번 하락장에서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미용기기 기업들의 주가들이 굉장히 호실적이 많이 나왔어요. 작년에도 사상 최대의 실적을 발표했지만 올해도 역시 좀 구조적인 성장세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한 또 시장이 넓어지는 네. 환경에서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마지막으로 바이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네. 드리면 사실은 바이오는 전통적으로 금리 인하 수혜 업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만 이 금리 인하 수혜 때문에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금리 인하 수혜라고 하면 바이오뿐만 아니라 뭐 다른 업종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이제 제가 바이오 산업을 좀 주목하는 이유는 그동안은 우리가 바이오 기업에 대한 성과를 좀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네네. 실제로 코스닥 중심의 매매가 많이 이루어졌고 조금 소문이나 네네. 뭐 이슈에 좀 주가가 많이 좌지우지 됐었는데
실제로 21년도에는 이런 글로벌 굵직굵직한 제약사 빅파마라고 하잖아요. 네. 이 빅파마에 대한 우리나라 바이오텍들의 기술 수출이 21년도에는 1건, 23년도에는 3건, 그리고 올해 상반기만 무려 일단 3건이 또 발생을 했거든요. 이런 금리 인하 사이클의 진입과 더불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성과가 기반이 되고 있고, 특히나 요즘에는 이 CDMO, 위탁 생산 기업의 산업에 대한 규모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시장이 커지고 좀 수출 지역이 다변화되고 성과가 나와 있다는 점에서 이런 바이오 섹터에 있어서도 조금 ETF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기대감만이 아니라 실적이 나오는 그렇습니다. 기업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목해 보자. 방산, 미용기기, 바이오 바이오까지. 섹터. 네, 이렇게 좀 상세하게 조곤조곤 분석을 해주셨어요. 저기 시간 날 때 전화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아요. 아, 무슨 변환 씨랑.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잠이 좀 그래도 평화롭게 뭔가 올 것 같은 그런 명상할 것 같아요. 명상. 좋은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나은경 어드바이저님 네. 이제 섹터 또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다른 부분일까요? 겹치는 게 겹칠까요? 있을까요? 다를까요? 겹치진 않고요. 오, 네, 다른 좋다, 부분이긴 좋다, 또. 한데요. 네. 사실 이제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제일 가장 궁금하고 또 네. 이제 고객분들이 좀 가장 궁금하는 이런 AI랑 이제 빅테크 관련 쪽에서 좀 그렇죠. 더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일단 이번 주에 발표된 가장 중요한 물가 지표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료 보시면서 한번 설명 네. 좀 드리도록 좋아요. 하겠습니다. 설명 계속 해주시면 네. 자료가 나올 거예요. 이번에 네. 이제 발표한 7월 PPI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0.1%, 또 CPI는 전년 대비 2.9%로 2%대 진입에 성공하였고, 또 이제 서비스 물가는 작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전월 대비 하락 전환하는 등 전체적으로 이번 주에 발표된 물가 지표를 보면 디스인플레이션 압력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나 우려로 8월 5일에도 주가가 엄청 급락을 하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오히려 CPI가 낮게 나오면 좀 되려 주가가 하락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이 정말 많았었는데요. 실제로는 주가가 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기존과는 다른 해석을 좀 보여주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낮은 물가 지표는 주가의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금리 인하폭 확대에 따른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지금 시장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경기 침체.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에 따른 예상보다 더 큰 폭의 이제 금리 인하폭 확대에 따른 이제 문제가 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물론 단기적인 조정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는 있어도 7월에 낮은 PPI와 CPI 발표 이후에 이제 증시 반응을 토대로 장기학제로는 반영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 어제 발표된 지표죠. 한 몇 시간 전에 발표된 네네네. 지표인데 이제 7월에 미국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 증가하면서 예상을 넘는 수준의 증가세를 좀 보여주었는데요. 이는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좀 견조한 회복력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시사하고 있고 시장의 경기 침체 우려를 좀 불식시키는 요소로 좀 작용될 것이라고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네. 또한 제가 이제 좀 보고 있는 지표 중에서 미국 신규 임대료 지표를 좀 나타내는 지수가 이제 급락했다는 점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는 내년 주거비가 이제 실제로 보다 이제 CPI를 낮추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준은 금리를 좀 적정 수준보다는 낮게 제시할 가능성도 좀 커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이는 좀 증시에 큰 호재로 작용할 것이고 무엇보다 성장주 그리고 이번 연도 AI로 큰 상승을 주도하였던 반도체 섹터가 다시 상승을 좀 주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 중심으로 매매를 좀 추천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목으로 물론 들어가셔도 괜찮겠지만 최근같이 변동성이 좀 커진 상황에서는 일반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시기보다는 빅테크로 구성된 ETF 매매를 조금 더 이제 권유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제 AI 피크 논란 너무 올랐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 논란의 핵심 같은 경우는 결국은 투자 대비 매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돈이 안 나온다. 네, 맞아요. 네. 그렇게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원래 이제 신규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시작 이후 성과를 내기까지의 좀 시간이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한 현 시점에서
매출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성패를 판단하기에는 조금은 좀 이른 감이 없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빅테크 좀 기업들과 또 AI 등과 같은 이런 신기술에 대한 거품론과 정점론은 예전부터 있어 왔던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논란이 있을 때마다 단기적으로 일부 주가 조정은 나왔었습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게 애플이랑 테슬라인데요. 이러한 주가 조정은 원래 지속되지 않고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이번 조정을 좀 통해서 7월 말에 이제 이후에 빅테크 주식들의 가격 부담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빅테크 기업들이 여전히 AI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 중임을 확인하면 테크주들의 주가 흐름은 다시 상승으로 좀 가닥을 잡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미국이랑 이제 같이 AI 주도주 반등 국면에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신마닉스, 헬만전자, 자지야. 아니, 뭐 갖고 있는지 힌트가 나오고. 그거밖에 없어. 근데 아까 전에 네. 우리 김대문의 어드바이저님. 어드바이저님께서 네. 이 섹터별로 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 뭐 바이오든 방산이든 섹터 좋다. 근데 네. 그 섹터 안에서도 매력적인 종목을 고르는 방법이 혹시 있나? 그게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아까는 ETF 쪽으로 이제 네. 말씀을 해주셨지만. 맞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조금 이제 종목단에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컴플라이언스 이슈상 그렇죠. 조금 네. 어려움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단 ETF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어떤 특정 ETF의 구성 종목들을 다 볼 수가 있으세요. 이제 뭐 자산운용사 홈페이지나 저희 NH투자증권 HTS에서도 분명히 보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 ETF의 구성 종목의 상위에 이 위치에 있는 기업들을 조금 유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네. 직접적으로 말씀 못 하셔도 강력한 힌트. 네, 그렇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대문 어드바이저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이제 밤에 최적화된 근데 아침에도 어울리지만 네 그런 목소리라면 우리 나은경 어드바이저님은 약간 또 아침에 통통 튀는 맞아요. 오늘 여기에 상큼하다. 여기에 모든 구성이 다 있다. 지금 뭐 댓글 채팅으로도 두 분에 대한 칭찬이 또 그러니까요.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이 보시는 그러면 세부적인 종목에 대한 상담은 또 얼마나 그렇죠. 좋을까요? 네. 지금부터 기대해 보면서 저희 종목 상담 해드리는 시간이 사실은 반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종목 상담 신청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저희 또 필요하고 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더 활발하게 좀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저희 잠시 광고 하나 듣고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해결해드릴 투자인 코칭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 지금 함께 해주고 계세요. 어떻게 광복절 잘 보내셨는지, 오늘 하루는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주말에는 뭐 하실지 이런 것도 궁금해지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좀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계신 분들도 내 포트폴리오도 한번 저분들에게 의견을 듣고 싶다. 그럴 그렇죠. 수 있잖아요. 네. 내 주관이 물론 제일 중요하지만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듣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 시간 그냥 열려 있습니다. 채팅창 무료입니다, 여러분. 열려 있고 네. 신청도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설문 폼 통해서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설문 링크 통해서 참가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오른쪽에 방법 2번 보면은 메일 주소 나가고 이메일 있잖아요. 주소 있죠. 그러니까요. 그 이메일 주소 통해서 또 쉽게 보내주시면 참여가 가능하겠습니다. 채택되신 분들께는 신청도
하셨으니까 이제 상담도 네. 도와드리고 경품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참여해 주시기를 저 부탁드릴게요. 경품이 뭔지는 제가 다음 주까지 한번 알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잠깐 들었는데 음. 이게 확실하지가 않아가지고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죠. 네,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좀 유용한 거. 유용한 거. 알겠습니다. 매일 많이 쓰실 수 있는 거. 근데 이게 채택되는 팁이 있다면서요? 채택 팁이 있습니다. 네. 최소 5 종목 이상 기재해 주시면 좋고요. 네. 평단가 수익률, 비중 보유기간 적어주시고요. 우리 출연해 주신 분들께 최대한 많은 걸 여쭤볼 수 있게, 물어볼 수 있게 자세하게 좀 적어주시면은 뽑힐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여러분들. 근데 나는 자세하게 궁금한 게 없다. 그냥 아주 뭉뚱그려서 추상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다 궁금하다. 그러면 그냥 종목만 보내주셔도 종목만 보내주면 됩니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세부적으로 이러면 조금 더 채택이 쉽게 됩니다라고 제시해 드린 것일 뿐 네.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많이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닉네임 선해바라기로 만약에 올라온다. 그거 제가 쓴 거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아 정말로? 예. 왜 이러지? 뭐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요? 기분이 네. 좀 좋은 모양이에요? 좋습니다. 팔만전자 가자. 알겠습니다. 자 들어와 있는 사연 지금부터 한번 보고 또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닉네임 네. 누렁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의 고민, 대출받아 겁 없이 시작한 주식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뭔가 좀 딥한 사연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코로나 시기에 주식 붐에 올라타지 않으면 손해인 것 같아서 가지고 있는 현금과 대출을 받아 주식의 주자도 모르고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대출까지 받으면 안 됐었는데 마이너스가 길어지니까 현금이 급할 때 손절하기도 어렵고 계속 추가 대출까지 받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출을 계속 받으셨네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CJENM입니다. 매수가 13만 4천 원 선이며 비중은 11%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CJENM은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예능 등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로 기대감에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 종목도 비슷한데요. 스튜디오 드래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콘텐츠 회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9만 5천 원 선에 비중은 5% 정도 됩니다. 이 흥행 드라마가 많다는 걸 알게 되어 투자하게 됐는데 손실률만 보면 이렇게 드라마가 많은데 왜 흐름이 망가졌는지 굉장히 속상해집니다. 세 번째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매수가 29만 3천 원대고요. 비중은 7% 정도 됩니다. 지인 추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잘 달리는 현대차 그룹 속에서 왜 유일하게 현대모비스만 후진을 하는 걸까요? 속이 다 미쳐버리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 HL 만도입니다. 매수가 6만 5천 원 선, 비중은 4%, 보유기간 무려 4년이 됐습니다. 이 증권사에서는 HL 만도 기대감도 좋던데 왜 마이너스일까요? 이 기업 분석과 앞으로 전망도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두산 퓨어셀 가지고 있습니다. 매수가 3만 7천 원대고요. 비중은 4.85%입니다. 제가 환경에 좀 관심이 있거든요. 이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 반드시 이 기업 크겠구나 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저의 잘못된 선택일까요? 손실률이 5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땐 거의 모든 종목이 기다리면 수익이 나길래 정말 핑크빛 미래만 꿈꾸다가 마이너스 시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만 듭니다. 조금이라도 만회하고자 미국 주식까지 투자를 하게 됐는데 투자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들을 보면서 그날 사다가 지금은 매매 손익 마이너스 77%입니다. 저 정말 겁 없이 주식하죠.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네. 한국 주식도 미국 주식도 무턱대고 시작한 제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이 포트폴리오 다시 정비를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손실률은 할 말도 없습니다. 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ETF나 채권을 매수해야 할지, 또 한다면 어디에 제가 관심을 가져야 할지 궁금합니다. 저 어디서부터 다시 준비할까요? 라고 누렁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누렁이님이 일단 본인에 대한 자책이라 그래야 될까? 네, 그런 반성도 게, 좀 있으시고 굉장히 좀 많이 느껴지는데 네. 물론 반성 좋습니다만 너무 이렇게 또 자책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투자를 할 때 좀 용기 있는 것도 너무 생각이 많은 것보다 용기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그래서 중요한데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계속 눈물 표시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연에. 왜냐하면
본인의 여유 자금으로 시작한 것보다는 대출. 대출을 계속 끼다 보니까 그게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현금 흐름도 굉장히 막혀 있다라고 사연을 써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일단은 고민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좀 볼까요? 질문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고 전반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 일단 네.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뭐 쭉 들으셨지만 저희가 네. 표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렁이님께서 대출받아 시작한 주식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어요. 팬심, 이게 정말 전 무서운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네. 팬심으로 매수한 CJ ENM 하반기 흥행작 개봉의 주가가 좀 올라올까요? 스튜디오 드래곤 TV 드라마는 좀 사라지는 추세 더 떨어질 때가 있을까요? 지인 추천, 네, 현대모비스 배터리 약세 극복하고 싱싱 달려나갈 수 있을까요? HL만도 2분기 호실적 기대감 장기 투자로 고할까요? 아니면 여기 스탑을 할까요? 두산 퓨어셀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가 반전이 나올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좀 한 분 한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김대문 어드바이저님 지금 네. 포트폴리오 쭉 보셨잖아요. 네.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서 좀 말씀해 주시고 전반적인 평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전 전반적으로. 진짜 공감이 굉장히 많이 누렁이님한테 되는 게 여기 보면은 처음 시작할 땐 거의 모든 종목이 기다리면 수익이 나길래 네, 맞아요. 이게 핑크빛 미래를 본 그렸다잖아요. 거다. 근데 이게 진짜로 지금 코로나 때 시작하신 거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이땐 그랬어요. 네, 그런 분들 맞아요. 진짜 많았어요. 소위 우리가 네. 물반 고기반이라고 하나? 네, 맞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잡아도 웬만큼은 네. 나니까 네. 근데 이게 지나다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너무 공감이 저도 많이 되면서 읽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참 좀 안타까운 네.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선 처음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일단은 누렁이님께서는 좀 대출 사용이 좀 있으시잖아요. 네. 사실은 투자에 대한 100%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 우선은 대출 사용을 조금 지양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포트폴리오가 사실 배당이 많이 나오는 포트폴리오도 아니기 때문에 이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을 온전히 이제 본인이 좀 하셔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선 대출 쪽은 좀 최대한 빨리 줄이고 이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누렁이님이 처음으로 투자를 시작했던 시기가 네. 이 지수가 1400에서 1년 만에 2000포인트 이상 네. 올랐던 네. 시기예요. 그때는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시장에 많이 들어왔는데 분명히 누렁이님께서도 이런 시장 상승기에 충분히 수익 실현하실 수 있는 기회는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지만 이제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팬심일 수도 있고요. 네. 일단 의도치 않게 손실이 나면서 좀 장기 보유 구간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보유 종목들 대다수가 좀 성장이 담보된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럴 때는 조금 기회 비용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종목을 가지고 갔을 때 내가 만회할 수 있는 손실률과 시장에서 어떤 좀 흐름이 좋은 주도주로 바꿨을 때 기대 성과를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실시간 채팅으로도 뭐 도그맨님도 그렇고 민규킴님도 그렇고 대출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갑시다라고 좀 같이 공감을 좀 해주고 계시는데 네. 은경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전반적으로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좀 아쉬운 점이 좀 많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일단 두 가지 점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전체적인 그런 투자 규모에 비해서 조금 종목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좀 이제 전략적인 그런 종목이 좀 부족하다라는 점과 또 주도주가 좀 빠져 있다라는 점인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투자를 좀 시작을 했을 때 별다른 대응 없이 이제 오를 때까지만 기다리는 장기 투자의 경우에는 이제 시장 흐름을 놓치게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제 상승을 해도 좀 주도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이제 시장 상승률을 좀 따라가지 못하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년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가 뭐 많이 올랐다라고 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연초에 2,670 정도 수준에서 시작을 해서 7월 달에 이제 2,896까지 갔을 때도 실제로 이제 주도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그냥 일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 상승에 대한 체감을 전혀 못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렁이님 같은 경우도 좀 일부 종목들을 정리해서라도 주도주를 어느 정도 비중을 좀 가져가는 식으로 포트폴리오 교체가 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봐주셨고요. 주도주가 없다는 게 좀 아쉽고 전반적으로 교체가 어느 정도 일부는 좀 필요하다. 네. 그리고 대출에 대한 부분도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득 든 생각이 네. 그 재무 씨가 굉장히 잘 이 누렁이님의 감정에 이제 이입해가지고 읽어주시잖아요. 이제 신청을 해주실 때 종목 상담 신청을 해주실 때 저 그 긴 글을 내가 다 써서 맞아. 신청을 해야 되나 이런 부담이 있으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냥 대략적인 어떤 뭐 매수가 네. 상황 이런 정도 보내주시면 이건 저희가 쭉 좋은 글로 제가 정리를. 누렁이가 되겠습니다. 읽을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최대한 나타내 보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부담 없이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들어가 보죠. 네, 오늘 이제 고민 해결을 위해서 종목 하나씩 저희가 좀 상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계열이니까 이 CJENM 스튜디오 드래곤 지금 보유를 하고 묶어서. 계시는데 묶어서 한번 볼게요. 네. 팬심 그리고 콘텐츠 제작. 네. 이게 팬심 투자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사리 분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맞습니다. 이 팬이 되면 이제 약간 다 좋아 보이죠. 네. 그래서 그런 좀 단점은 있는데요. 네. 사실은 좀 아이디어는 일상생활에 있다는 말처럼 네. 우리의 관심사나 일상생활에서 투자 기회를 찾아보는 것은 사실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네. 오히려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애착을 갖기 때문에 객관적인 분석이 좀 안 되는 맞아.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애착을 갖고 매수한 종목이 향후에도 좀 성장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 걸음 떨어져서 볼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CJ E&M과 스튜디오 드래곤 네. 사실 저도 누렁이님과 취미가 좀 비슷해요. 그래요. 저도 이제 시각적인 거를 좀 좋아해서 이제 드라마를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취미가 비슷하기 때문에 좀 더 공감은 많이 네네. 가더라고요. 근데 이 두 기업에 대한 고민도 저 역시 해본 부분이라서 제가 짧게 좀 의견을 네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기존의 사업 영역에서 얼마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잘 찾아낼 수 있느냐가 지금 이 두 기업의 중요한 기로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관점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CJ E&M은 아직 주가가 새로운 기회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는 쪽으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사실은 컨텐츠 기업은 수요를 분석하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두 기업 다 시청률과 어떤 흥행의 성패에 따라 주가가 뒤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두 회사의 매출은 대부분 뭐 드라마, 영화의 편성, 또 판매와 뭐 미디어 플랫폼 성과에 달려 있다고 봐도 무관한데 사실 국내 드라마 업계가 사실 TV에서 요즘에 드라마를 방영하는 횟수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맞아요.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글로벌 OTT 시장이 개화가 되면서 영향을 받았다라고도 보여줄 수 있고요. 영화는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뭐 대부분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것보다 집에서 보는 걸 더 많이 선호하잖아요.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흥행을 하는 영화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두 회사의 국내 업황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CJ E&M을 조금 더 가지고 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 이유는 CJ E&M은 어쨌든 OTT 시장의 티빙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올해 3월에 티빙이 KBO 대부분 야구 좋아하시잖아요. 네. 저도 이제 야구 좋아하는데 이제 야구 중계권을 취득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월간 최대 사용자 수가 빠르게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넷플릭스 다음으로 지금 2위에 입지하고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 동력이 좀 받침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21년도에 CJ E&M의 경우는 최대 영업 이익이 나왔다가 네. 22년도, 23년도, 24년도 계속 주는 상태인데 25년도에는 21년도 영업이익 고점을 좀 넘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아직 이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네. 해당 종목은 조금 더 가지고 가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CJ E&M 뭐 팬심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가볍게 진짜 저희가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네. 또 그래야 되는 게 거의 지금 반토막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거의 13만 4,500원대 매수하셨는데 지금 7만 6천 원대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게 근데 보유 의견
조금 더 기다려보자. 네. 알겠습니다. 어드바이저님 뭐 말씀 있으실까요? 저도 네. 이제 뭐 김대문 어드바이저님이랑 거의 흐름은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CJ E&M에서 가장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무래도 티빙이라는 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또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이제 말씀해주셨던 프로야구뿐만 아니라 지금 오리지널 콘텐츠가 또 되게 흥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렇게 이제 흥행이 계속 진척되다 보면 이르면 3분기 또 늦으면 4분기에는 흑자 전환도 가능해 보여서 이 부분이 좀 주가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이제 말하는 게 음악적인 부분에서도 좀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일단 얘기는 해주고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저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있는데요. 이제 정말 개인적인 네네네네. 의견을 말씀드리면 네. 뭐 일본 이제 걸그룹이랑 뭐 국내 걸그룹 모두 이제 전체적인 아직까지는 인지도가 좀 낮은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 데뷔 기간도 아직은 짧은 만큼 당장 하반기 실적에 큰 도움으로 이제 이어지기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함께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팬심 매매가 콘텐츠 회사도 있지만 네. 멘토주도 사실 많죠. 팬심으로 많이 네. 사잖아요. 저희 상담 한번 맞습니다. 해드린 적 있잖아요. 맞아요. 네. 두 분은 엔터주 어떻게 바라보세요? 저 그것도 아, 궁금해요. 엔터까지. 아. 한숨 나. 네. 사실 요즘에 뭐 엔터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와닿으시겠지만 이 기업의 어떤 본질적인 수익성보다 뭐 일례로 오너 리스크 아티스트 리스크. 그리고 이제 아티스트 리스크 네. 이런 것들이 좀 주가에 좀 많이 영향을 받고 맞아요. 있어요. 내가 어떤 그룹을 좋아해서 그 팬심과 그룹의 성장과 함께 회사도 성장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대부분 투자를 많이 시작하시는데 일단 올해 업황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보고요. 지금은 업황 외에 부수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엔처주들은 지금 주가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 오늘 못하더라고요. 마저도.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팬심은 팬심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우리 같습니다. 에스파 잘 돼야 되는데. 오늘 본인 얘기를 되게 많이 네. 에스파 팬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밝히고 갑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빠르게 좀 가볼게요. 현대모비스인데 이것도 이제 진지하게 들어가야 돼요. 저희가 29만 원대 매수를 하셨고 지금 맞아요. 22만 원대 와 있고요. 최근에 좀 반등하는 흐름이 있지만 굉장히 아쉬운 게 이제 왜냐하면 이분 그 누렁이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완성차에 비해서 부품은 왜 이렇게 못 가? 맞아. 뭐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거든요. 현대모비스는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26%라고 알려주셨고 3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은 자동차 부품 회사를 볼 때 가장 네. 중요한 점은 이 전방업체가 같이 성장을 해야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의문이 드실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제 현대기아차는 실적이 저렇게 좋고 네. 주가도 실제로 성과를 잘 냈는데 현대모비스는 왜 그걸 못 따라가냐. 가장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아요. 현대모비스를 제가 쭉 보다가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현대모비스는 외형 성장을 지속적으로 좀 해오기는 했더라고요. 2010년에 매출액이 13조 원대였는데 2023년에는 한 59조 원, 대략 한 60조 원까지 매출액은 늘었어요. 근데 동기간 영업이익률은 13%에서 오히려 3.8%로 수익성이 급감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외형 성장은 지속되고 있으나 수익성이 매년 좀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부분이 좀 주가를 짓누르는 요소이지 않나 싶고요. 네. 사실은 시장에서 현대모비스를 볼 때 주목하는 점은 이 유일하게 대기업 기단 중에서 순환 출자 구조가 안 돼 있는 게 현대차 그룹이거든요. 이 현대모비스가 이런 현대차 그룹의 지배 구조의 가장 윗단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모비스의 주가를 볼 때 사실 대부분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 물론 좋지도 않지만 이 지배 구조에 있어서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인지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이 명시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이 주가가 회복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현대모비스의 경우는 조금 교체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요거는 종목 교체 의견 네, 확실하게 좀 그렇습니다. 주셨고요. 어드바이저님. 네, 저도 이제 거의 비슷한 아, 그래요? 흐름으로 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의 이제 역할론이 일단은 먼저 해결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해주셨던 수익성 개선도 네. 이제 필요한데요. 이제 수익성 개선을 위한 확실한 방안을 좀 찾지 못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주주 환원을 비롯한 유인책들이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필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계열사박 수주가 좀 급격하게 뭐 증가하거나 아니면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 등의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당분간 투자 선호도는 좀 떨어질 거로 예상되고 있어서 저는 매도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매도를 추천해 주신다. 근데 모비스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그러니까 네. 정리 의견을 주셨고요. 지금 누렁이님 보니까 네. 이렇게 비슷한 섹터별로 좀 맞습니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앞에 두 종목은 이제 뭐 엔터나 네. 혹은 컨텐츠. 그 컨텐츠 네. 이쪽이라면 지금 바로 다음에 나올 것도 이제 모비스와 네, 비슷한. 부품 종목이죠. 그러니까요. 네. HL 만도 네. 궁금증을 주셨는데 팬심에 이어 지인 추천 네.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경계해야 될 건 지금 다 다 있어요. 그래서 팬심, 이게 오늘 지인 추천. 약간 교과서적인 네. 내용일 맞아요. 수도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네, 경계해야 맞습니다. 되는 것들은. 근데 네. 누렁이님 또 이렇다고 너무 위축되시지 말고 음. 이제부터 또 다시 잘 재편해 가시면 되니까 네. HL 만도 한번 볼까요? 사실 HL 만도 역시 누렁이님이 지인 추천으로부터 네. 매수를 했다고 하셨는데요. 뭐 지인분께서 자동차 업종에 종사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사업종 두 개를 조금 말씀을 맞아요.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누렁이님이 조금 업종 내 중복 투자를 좀 줄이고 이런 종목에 대한 좀 객관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HL 만도도 마찬가지로 부품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방업체 사이클을 좀 잘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도에 대한 부분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네. 결론은 만도는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앞에서 세 개의 섹터를 말씀드린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좀 새로운 수요처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수출 국가가 다변화되고 이 시장이 커진다라는 점을 많이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만도 역시 이제 현대차의 가장 큰 이슈가 지금 인도법인 네. 상장 이슈가 있잖아요. 네. 이제 만도도 현대차가 인도 시장에 진입을 할 때 같이 좀 인도 시장에 재빠르게 진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 내년도쯤이면 전체 매출액에서 인도 시장의 매출 규모가 한 10%대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기회가 있고 아직 주가는 6월 달에 실적 발표하고 크게 올랐던 부분이 차익 실현하고 다시 상승전 구간으로 지금 현재 떨어져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이라든지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분율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럴 때는 조금 더 가지고 가보거나 아니면 추가 매수 기회로 오히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까지 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같으실까요? 다르실까요? 저도 예, 궁금합니다. 비슷하다라고 아니 좀 두 보고 분이 이렇게 있는데요. 응원하고 오신 건 아니죠? 크게 맞춰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HL 만도 같은 경우는 뭐 국내랑 북미, 뭐 중국, 인도 등 지역에서의 로컬 업체양 이제 매출 확대로 외형 성장이 좀 지속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네. 현재 이제 주가 같은 경우는 전기차 단기 수요 둔화에 따른 이제 주요 고객사양 매출 감소 때문에 좀 답보 상태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은 좀 답답할 수 있지만 하반기까지 조금 더 지켜보면 이 외형 성장이 좀 더 주가 반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역시 네. 보유 내지 비중을 조금 더 늘려보자? 아니면 어떤 의견이세요 혹시? 저는 사실 네, 비중을 지금 늘리기에는 전기차 이제 단기 수요 둔화가 뭐 쉽사리 해결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그냥 좀 더 보유하시는 쪽으로 보유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D님께서 지인이랑 손절을 먼저 아. 하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 지인 추천이 뭐 잘 되면 좋지만 안 맞습니다. 되면 인간관계에도 힘들어지는 게 지인 추천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이 주식 손절 전에 인간관계 손절 이런 얘기가 참 마음이 아픈 거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오늘 그래도 어쨌든 다시 재편해서 다시 또 달려가 보면 너무 좋은 일이니까 네. 우리가 이제 상담 계속해서 좀 도와드려 보죠. 네. HL 만도까지 봤고요. 다음 이제 두산 퓨얼셀입니다. 퓨얼셀입니다.
근데 이것도 안타깝게 손실은 굉장히 커요. 네. 50% 이상 지금 손실이 나 있는 상황이고 지금 누렁이님 보면 최소 보유 기간이 3년이거든요. 3년. 3년에서 4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신 상황이고요. 두산 피어스 어떠세요? 사실은 네. 누렁이님의 환경 문제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된 걸로 보여지는데요. 사실은 이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에너지의 발전에서 네.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다만 이제 최근 이 신재생 에너지의 업종에 대한 주가 흐름을 좀 보면 네. 이제 우리 삶에서 계속 작동하고 있는 환경 문제, 그러니까 장기적인 문제잖아요. 환경 문제보다는 최근에는 AI 뭐 데이터 센터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와 이제 미국의 어떤 신정부 정책 테마 모멘텀 그렇죠. 이쪽으로 좀 주가가 많이 움직였다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쨌든 미국 현재 지금 두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굉장히 좀 보합세를 보이고 있기 네네. 때문에 이를 미리 예단해서 이 신정부 정책 모멘텀에 편승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두산 퓨어셀의 경우는 솔직히 지금 주가가 싸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증가로 어떤 수소 연료 전지의 산업 자체가 커갈 수밖에 없다는 건 동의를 하지만 아직은 시장이 너무 국내에 좀 한정되어 있다라고 네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종목을 들고 가실 거라면 네. 어차피 누렁이님께서도 미국 주식 비중이 10%로 경험이 있으시기 네. 때문에 차라리 동종업계 경쟁 회사인 미국의 뭐 블룸에너지 같은 기업으로 차라리 교체를 하셔서 보유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환경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면서 반드시 커나갈 네. 기업이라고 이제 좀 확신을 하시고 네.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그 섹터에 투자를 하실 거라면 네. 다른 종목 교체, 네. 특히 미국 주식 쪽으로. 네. 근데 시장도. 네, 그 섹터 자체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떠세요? 일단 환경 문제에 대한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네. 다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미국 쪽에 있는 신정부 테마를 좀 많이 봤기 때문에 대선 결과가 나오기 좀 전까지에는 불확실. 조금 네. 변동성이 커질 것 같아서 이 기간에는 뭐 신규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조금 신규로 진입하려고 하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조금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나은요? 대선이 또 중요하죠. 그렇죠.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게 상당히 네, 환경과 관련된 문제가 또 이슈이기 때문에 네. 이발장님 의견도 듣고 싶어요? 네, 아까 말씀해주신 네. 것처럼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해리스 관련주로 친환경 테마가 많이 아.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태양광, 풍력 뭐 이런 섹터들의 주가 움직임이 되게 좋은 편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좀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친환경 테마에서 지금 소외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하지만 앞으로 좀 주가는 저는 반대적으로 네. 이제 바닥을 잡고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산 퓨얼셀이 이제 가장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거는 수주잔고 대비 착공과 매출 부진이 가장 큰 리스크로 좀 꼽히고 있었는데요. 이번 2분기 실적이 좀 바닥의 신호로 판단이 되고 3분기부터는 매출이 좀 상승하고 그리고 4분기부터는 수주가 좀 성장을 해서 이제 주가 반등을 조금은 이끌지 않을까. 지금은 너무 좀 과도하게 좀 빠져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저는 정책 모멘텀으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수소 생산, 세제 혜택, 최종안 발표 등의 이제 글로벌 정책 모멘텀까지 좀 더해진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좀 반등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JSL님께서 두산 퓨얼셀 저도 물렸다가 어. 마이너스 30%의 손절한 종목이라고 공감을 또 해주셨습니다. 이런 종목 잊을 수가 없죠. 그렇죠. 투자하면서. 네. 마지막으로 네. 이 포트폴리오 외에도 ETF하고 또 채권 관심이 네.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ETF와 채권을 통해서 현재 주식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뭐 어떤 상품 좀 주의 깊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이번에는 우리 나은경 어드바이저님께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이제 아무래도 주식이랑 ETF, 채권 이런 거는 이제 성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주식에서 나온 지금 손실률을 채권이랑 ETF로 다 만회를 하겠다라고 사실 투자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채권 아까 말씀드린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하 이제 뭐 예상이 되고 있어서 채권 같은 경우도 수익률이 좋을 거로 예상이 되지만 이 주식 수익률 자체를 완전히 회복할 만한 만큼의 이제 수익률을 좀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어렵다. 보고는 있지만요. 하지만 이제 그래도 이제라도 좀 수익을 차근차근 좀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이제 바꿔본다고 하시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채권 같은 경우도 괜찮지만 이제 AI 쪽 관련 빅테크 관련 ETF 쪽으로 매매해 보신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좀 더 손실률이 만회하면서 좀 수익에 대한 그런 좋은 경험도 쌓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사실 핵심일 수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해주신 문장 말씀인데 저 어디서부터 다시 준비해야 할까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손실률이 진짜 너무 지금 마음이 아프실 거고 대출도 받으셨고 맞아요. 이렇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거를 진짜 어떻게 보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하지? 진짜 이 마음일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답을 좀 주신다면요. 사실 현장에서도 네. 이 누렁이님과 비슷한 사례의 고객님들이 좀 많으세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분들과 상담을 진행할 때마다 이 특정 종목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드리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이제 저 역시 그 상황에 대한 공감이 좀 많이 돼서 그런지 그래서 이제 어려움은 좀 있는데 일단은 어쨌든 누렁이님께서 이런 투자에 대한 결국엔 투자는 확률이지 않겠습니까? 좀 확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신다라고 하면 네. 당연히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하시는 게 맞기는 합니다. 하다못해 주식 간에도 업종을 좀 다변할 필요가 있고 이제 주식은 하나의 상품이지만 주식과 같은 상품 외에 다른 상품으로 좀 분산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찌됐건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채권 편입은 일정 부분 가지고 가시면서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줄일 필요는 있으신데 우리나라 채권보다는 웬만하면 좀 통화를 분산한다는 차원에서 좀 달러 표시로 된 뭐 미국 채권, 국채 뭐 이런 것들 조금 고민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누렁이님이 향후에 포트폴리오를 교체하신다라고 하면 네. 이제 또 이런 고민이 드실 거예요. 이제 어떤 종목을 사야 되지? 라는 그렇죠. 고민이 들어요. 네. 사실은 저 역시도 투자를 할 때 A라는 종목과 B라는 종목에 있어서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지가 가장 고민이거든요. 뭐 같은 섹터 안에서도 맞습니다. 네. 제가 A라는 종목을 골랐는데 네. 주가를 B 종목이 더 잘 올라요. 그러면은 참 이게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잖아요. 진짜 맞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제 ETF 매매 쪽이 조금 더 그런 고민을 줄이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ETF는 비단 내가 좋아 보이는 업종에 있어서 약간 바구니 형태로 들고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섹터에 대한 의견만 분명히 정하신다면 ETF 쪽으로 신규 투자 조금 리밸런싱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김대문 어드바이저님, 나은경 어드바이저님의 솔루션을 봤는데 네. 좀 저희가 통합적으로 네, 정리해서 우리 표를 한번 한번 띄워드리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종목 손실이 워낙에 좀 크신 우리 누렁이님의 고민이었죠. 네, 우리 김대문 어드바이저님의 솔루션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보기로도 꼭 이 표를 그럼요.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또 나은경 나은경 우리 어드바이저님의 어드바이저님의 솔루션 정리를. 일단 뭐 같은 섹터 내에서 좀 겹치는 종목들, 그러니까 섹터가 겹치는 종목들이 좀 몇 개 있었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유 또는 정리 이런 의견들을 좀 주셨으니까요. 잘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네. 두 분 어떠셨어요? 짧게나마. 사실은 현장에서 좀 하지 못한 말들을 이렇게 나와서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네. 좋았고요. 사실 처음 출연이라 좀 긴장도 많이 진짜요? 되는데, 네. 하나도 안 그렇게 안 보였습니다. 뭐 이렇게 네. 들으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발언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화 한번 드릴게요. 네. 마음 평안. 기다리겠습니다. 약간 네. 잘 자요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끝날 때 저희 지금 자도 되나? 안 되죠. 11시인데? 안 되죠. 그래요. 네. 네. 나은경 어드바이저. 네. 저도 지금 잘 자요를 듣고 싶은데 여긴 또 상큼하니까. 네. 저도 이제 준비를 하면서 네. 실제로 이제 뭐 고객분들이랑 상담하는 그런 느낌도 들어서 참 좋긴 했는데요.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금 거의 정신이 지금 하얘지고 있는 상황이라 네. 두분 좀 더 네. 이제 오늘 시장 좀 보면서 대응을 더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또 나와주셔서 상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두 분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아침 인사. 프로그램이 네. 있습니다. 금요일에. 그러니까요. 네. 네. 우리 마쳐야 되겠죠. 네, 헤어지기 싫은데. 네, 아침엔 투자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10시에도 여러분 잊지 않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여기서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